인플레이션 일시적, 금리 인상은 2024년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경제 동향을 보면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관적인 해설을 덧붙여 알아보겠습니다. 저 또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꽤나 신뢰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또한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 다 맞출 수 없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백신과 재정 정책으로 인해 회복세가 확고해지고 있으며 호주의 무역 상대국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견고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3차 감염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경제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에서 확장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률과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회복에서 확장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경제와 산업별 주가 순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파란 선은 실물 경제이고 빨간 선은 주식시장을 나타내는데 주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말하는 확장 단계로의 전환이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차하는 지점과 그 어딘가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의 최고점은 거의 다 왔거나 혹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원자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군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저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가장 관련이 깊은 임금 상승에 관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2%에 가까워지며 실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곡물 가격의 급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서비스 상품의 지출을 시작하게 되면서 국제 무역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코로나로 여러 나라에서 생산이 중단되고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경험에 따르면 공급 문제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완전 고용으로 복귀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2에서 3%로 지속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며 2024년까지는 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면 코로나 건강 결과 개선과 통화 재정 정책, 그리고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큰 그림은 정부에서 돈을 풀면 가게에서 이 돈을 소비하고 그 기업은 그 수요에 맞춰 생산 설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고성장으로 갈지 저성장으로 갈지는 소비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주가의 상승 요인은 재정 및 통화 부양책과 경제 전망의 회복이 반영되어 이루어졌고 주가지수 200은 코로나 발생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실제로 G20에서 코로나 이전 GDP 상승률을 보인 국가는 8개 국가 정도로 이 중 미국, 한국, 호주가 있는데요. 이는 빠른 회복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산업별 수익률을 보면 금융이 가장 높고 자유소비재, 원자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은 금리 상승, 필수 소비재는 코로나의 개선, 원자재는 인플레이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은
가격의 상승이 여전히 강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억눌린 수요와 저축 증가, 저금리를 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고정금리에 연관이 있는 재정정책인 TFF를 6월 말에 예정대로 종료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2% 이내 고정금리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저는 5월자 중앙은행 경제동향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다루고 있으니 경제 흐름을 읽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하루 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